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의 신병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게 법원 판단을 가를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검찰의 어거지 주장일 뿐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주를 한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진과 상의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쌍방울 그룹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먹힐까요? 보통 구속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3가지입니다. 검찰이 오랜 시간 전방위로 수사한 만큼 최소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도 수사를 잘해왔다는 걸 전제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형편없는 짜맞추기 수사로 구속이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독재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속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의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밥 먹듯이 반복했으나 범죄 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밖에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돈을 더 벌지 못했으니 배임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란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망각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에는 딸 결혼식에 이 대표와 측근들이 축의금을 냈다느니 하는 억지 이유로 백현동 개발 사업자 김인섭을 이재명 대표의 채찍근으로 가공하려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혐의의 본질인 특혜성 입증에 자신이 없자 김인섭을 등장시켜 뭐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재판을 시도한 것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대신 이번엔 김인섭이 등장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검찰 창작소설의 스토리가 매우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한데도 김성태가 왜 방북비를 대납해 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와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백현동과 대북 송금 혐의만으로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었던지 검찰은 위증교사라는 회개한 혐의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이 또한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력과 염원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구속을 통한 수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랬듯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허위 주장의 실체가 밝혀질 테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자로 낙인 찍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속한 수사가 목표였다면 국회 표결 절차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선택했겠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작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입법부를 짓밟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4일간의 단식으로 쇠약해진 제1야당 총수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과연 검찰의 염원인 구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미 1600쪽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수백 쪽짜리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구속영장에는 비서실장을 통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가족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변호사를 교체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녹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재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전 부지사 등이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돌연 대북 송금으로 바뀌었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는 판사의 신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인데다 자료가 방대해 심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어거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밀란 수준의 전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말 텐데요.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 오로지 정적 죽이기,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다 진짜 처음 봅니다. 반드시 이 모든 대가를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결 투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그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뭐 그런 정치적 행동을 그걸 해당 행위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진압하겠다, 타도하겠다. 이거 민주주의의 탈선하는 겁니다. 이거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상황이 이런데도 모두가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아야 할 민주당은 아직도 수박들의 거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이 이어지며 가결표를 던진 수박들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송갑석 의원은 의원들이 가부결 여부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최고위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수박들을 향해 일침을 날렸는데요. 공격 대상이 된 의원은 지도부와 생각이 다른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는 게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맞받는 등 당내 갈등은 이미 수습이 힘든 지경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통합 비대위로 당을 단합해야 하는데 배신자 척결 등 6.25 전쟁에서나 할 말을 한다며 민주당인지 공산당 독재 정권인지 헷갈린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4파전으로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특히 의원 168명 중 161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진심으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수박들과 어떻게 한 배를 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수박 중에 수박 이상민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이들을 다 몰고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